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김강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문제를 유형화를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관계에 대해서는 지수 함수와 그리고 지수 함수의 관계가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래프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관계를 동시하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로서 분류가 되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총 3가지 케이스 중에서 지수 함수와 지수 함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지수 함수는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밑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의 x승과 3의 x승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밑이 다른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들에 대한 교점이나 얘들에 대해서 성질 같은 경우가 공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밑이 완전 동일한 경우와 두 번째로 밑 자체가 제곱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밑이 다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해서 총 3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게 되는 거죠. 밑이 같다는 거는 결국에 이러한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변화량이 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같다라고 해서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행이동에 의해서 얘들 그래프가 일치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가 구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은 앞에 있는 게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인 대칭이동에 의해서 관계식을 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들에 대한 교점까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이 만약에 제곱에 대한 역할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2의 x승과 4의 x승이 있다면 4의 x승 같은 경우는 2의 2x승과 동일하므로 실제 방정식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을 때 지수 방정식이다 라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제곱의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얘들 관계식에서의 교점에 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교점에 의해서 얘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2의 x승과 4의 x승 같은 경우는 2의 2x승이므로 x값에 얘가 a 알파가 들어가게 되면 2x 값에는 2분의 알파가 들어가야지 동일한 함수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y 값에 대한 변화량의 차이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밑 자체가 다른 거,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이 다르게 주어졌다는 거는 결국에 이 함수 자체에 대한 성질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밑이 다른 경우는 총 2가지만 고려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밑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공유가 되지 않으니 얘들 같은 경우를 풀기 위해서는 도형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형 접근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도형 접근이 아닌 밑이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정점이나 점근선에 의해서 문제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9월달 14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밑이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얘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A의 X승꼴에서 Y는 A의 X승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얘들은 반드시 공유하는 0,1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얘들 같은 경우 X축이라고 취급받던 이 축 자체가 Y는 제로축이 돼서 얘들에 대한 점근선이 0이라는 것 또한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점과 점근선의 관계식에 의해서 1이라는 축을 잡아버리면 얘들 축에서의 간격이 한 칸 이하라는 성질을 바탕으로 문제가 만들어진 게 작년 9월 14번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다르다면 도형적인 접근이 가능한
형식에서 조건상 도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도형적인 접근이 가능한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후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점과 점근선을 이용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가고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과 정점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개수에 대한 문제로서 많이 해석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조건 자체가 자연수라고 얘기해서 자연수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수와 지수 관계나 로그나 로그 관계에서는 얘들 같은 경우가 밑이 일치한지 다른지에 따라서 얘들의 문제의 구성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와 지수, 로그와 로그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에 띄고 있어서 밑 같은 경우가 동일한지 제곱인지 밑이 다른지 총 3가지 케이스를 분류해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완벽하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정말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수와 로그 관계에서 2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 로그 함수가 각각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얘들도 똑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 밑이 지금 현재 동일한 것인가, 두 번째로 밑 자체가 다를 것인가, 얘들 같은 경우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밑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얘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칭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대칭 이동의 관계와 플러스 평행 이동 관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A의 X승볼과 로그 A의 X승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겠죠. 그래서 역함수인 YX 대칭 이후에 평행 이동이 얼만큼 같이 되어있는지, 같이 평행 이동이 돼서 1만큼이나 2만큼씩 같이 움직인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얘들과 얘들 관계가 YX 대칭 관계로서 평행 이동 자체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얘들 같은 경우는 한쪽만 얘를 기울기를 1만큼이나 혹은 마이너스 1만큼씩 평행 이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들에 대한 관계식은 대칭 이동을 기반으로 해서 평행 이동이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확인만 해주는 과정만 거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도 밑이 동일하다 한다면 얘들 같은 대칭 이동을 시킨 후에 얘를 지수함수의 교점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얘를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YX 기울기가 1짜리거나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통해서 얘가 기울기 돼서 마이너스 1짜리를 통해 얘가 90도가 돼서 여기에서의 대칭을 일치시킨다면 같은 도형에 대한 넓이에 대한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얘들 같은 경우에 밑이 동일하다면 얘들 함수에서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기준을 잡았을 때 대칭 이동을 시키고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얘들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1짜리나 마이너스 1짜리를 토대로 간다면 100% 대칭 이동을 쓰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도형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밑이 다르다고 한다면 얘들은 단순히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정점이나 혹은 점근선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개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닌 형식 같은 경우는 또다시 도형적인 성질을 순수하게 쓰게 된다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같은 경우가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요소 중에서 밑이 같은지, 밑이 제곱의 차이인지, 밑이 완전히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다 달라지니 이 부분 같은 경우를 기준을 잡고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고요. 다음번에는 상학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